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말기 학자 정몽주가 지은 단심가라는 시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에 대한 답가라고 합니다. 나라와 임금을 향한 충절을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시인데요. 이런 올곧은 마음을 대대손손 지켜온 사람들이 이곳 함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함안군 산인면에 가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답니다. 개울가에 난 다리는 고려교, 네모 반듯 갈아둔 전답은 고려전이라 부르는 이곳 함안 고려동 유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해설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함안군 문화관광해설사 김동출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가 고려동 유적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이제 개국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조선조 개국에 반대했던 예. 고려 충신들, 예. 그 중에 그 이호 선생님이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마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고려 말 조선 초기 같으면 꽤 오래 됐는데요.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 후손들이 예. 선조의 유지를 갖다가 충실히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 고려교 안에 이제 고려동에 사는 후손들에게 조선조에는 나가서 벼슬 하지 말고 예. 우리 안에서 작업 조적하면서 살아라. 예. 이제 이런 유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뷔페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예. 그다음에 내 묘소에는 비석을 세우되 거기에 아무 글자도 적지 말아라. 나라를 잃은 그 손이 뭐 그런 거는 전혀 사치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있는 후손들은 충실히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런 마을을 갖다가 유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고려동을 지켜온 세월만 자그마치 600년이랍니다.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긴 세월 버텨오는 동안 몇 번의 보수와 복원을 거쳤음에도 옛 모습의 정취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야,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참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참 좋습니다. 보니까 건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예, 여기가 이제 고려동 종택입니다. 종택. 예. 고려동 종택인데 예. 이 건물 전체는 이제 조선 중기의 건물 양식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이제 그 안채가 되고요. 예. 네, 바로 이제 맞은편이 사랑채, 또 그 건너편에 행랑채,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안채가 별채가 되겠습니다. 별채.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저희 쪽에서 와서 이쪽의 건물이 이 꽃간채가 되겠습니다. 예. 사랑채는 이제 손님들 맞이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안채는 부녀자들 기획을 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별채가 있습니다. 별채는 이제 역시 부녀자들의 공간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따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당은 이 안채의 뒤편에 있습니다. 대개 우리 그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양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주인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공간 안채에는 반가운 풍경이 눈에 띕니다. 바로 한쪽에 자리를 잡은 쌀 뒤주와 천장에 가지런히 매달려 있는 시렁대까지. 이게 시렁이죠, 시렁. 네, 그렇습니다. 이야, 꽃감도 있고 위에
야, 제가 어릴 때 우리 저기 보리밥 어머니가 해가지고 올려놓고 나중에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셨죠? 예, 예, 예. 여기 옆에 여기가 이제 그 부엌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정지. 정지. 예. 이제 정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햇볕을 잘 드는 곳에 이 실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구니도 올리고요. 이렇게 꽃감도 이제 말리고 이런 기능을 했던 거죠. 그때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 조상들의 아마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정겹죠. 전기불이라고는 없던 시대에도 선조들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툇마루 아래에 난 이 구멍입니다. 높은데 요거는 이제 요걸 아마 굴뚝이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굴뚝이라고요? 예. 요것도 굴뚝이 용도로 쓰였다고 하죠. 굴뚝이 근데 이렇게 대청마루 밑에 있네요. 밑에 있고요. 이런 구조는 처음 보는데요. 두 가지 뜻으로 아마 해석이 됩니다. 한쪽은 이 집들이 굴뚝 연기를 갖다가 높이 올릴 수 없었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댁 전체가 당시 왕조에 반하던 분들이 살았으니까 크게 막 그 불을 떼고 막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목조 주택에는 이 해충이 많이 삽니다. 해충이 많이 살고 이 아랫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띄워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종의 훈정, 연기를 갖다 뿜어내므로써 이 해충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들 하시죠. 그런데 보여줄 것이 또 있답니다. 바로 안채 뒤편에 자리한 우물 복정인데요. 복정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정이라는 우물이죠. 네네. 이 우물에도 좀 다른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다고, 좀 특별한 우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이호 선생님이 손자 되시는 이경성 선생님의 부인 여주이 씨께서 효성이 지극했는데 그 시모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아프면서 내가 전복을 좀 먹고 싶다. 전복 회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신령께 이렇게 빌었죠. 빌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정말 전복이 나온 겁니다.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거기 언제 바치면서 어머님 저는 이걸 못 먹습니다. 전복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며느리가 평생 이제 그 시모에게 거짓말한 게 가책이 됐다는 거죠. 이 우물은 딱 이 상태로 있습니다. 아, 물이 있네, 지금. 네. 아무리 가물어도 네. 마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효성이 아마 하늘도 아마 감복을 했을까요? 이렇게 담 안에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600년 유구한 세월을 간직해온 고려동 사람들. 고려동 담장에도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담장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사람 키만큼 높이가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이쪽에는 또 담장이 낮아지면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을이 다 보이도록 저는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려동의 다른 이름은 담안이라고 합니다. 담안. 그러니까 담안이죠. 담안. 그러니까 고려동의 담안이 이제 고려동인 거죠. 담안.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한자로 이제 말을 할 때 장내. 네. 한자로 하면 담장장, 네, 안내 이렇게 해서 장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내 마을, 담안 마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모은 이호 선생께서 이게 뭐 전국의 어떤 곳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하필이면 함안에 이곳에 와서 터를 잡으셨잖아요. 그게 네. 되게 궁금해요. 이제 조선제국 개국을 하고 난 이후에 밀양에 낙향을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의령에 아마 가는 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령에 그 처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신장로
신장로를 걷다가 이 꼴짝 안에 붉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이 백일홍 나무가 있었고 고려동 마을을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붉은 이 백일홍은 그 선비들의 절의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요 백일홍은 우리 고려동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 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매년 여름마다 붉게 흐드러진다는 백일홍 꽃. 이호 선생이 반했던 이유를 알 것 같죠? 담장 밖으로 나오니 소담한 농장 하나가 반기는데요. 이곳 역시 고려동과의 인연이 깊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고려동의 고려 전답이거든요. 고려동의 바깥 고려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령이시 19대 손 며느리. 며느리. 네. 아, 시집 오신 거네요. 네, 시집 왔죠, 여기. 재령이시 집안으로 시집 온 여자를 네. 이르는 말이 이실이라고 하거든요. 이실대기. 네네. 이실대기네. 우리 이거는 고려 백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종택 안에도 보면은 고려동 안에도 연못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도 연을 키웠어요. 지금 차는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은 거니까 우리 여기 고려동에 방문해 주시는 또 관람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소하게 그냥 무료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저 고려동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한테 어떤 문화유산의 표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우리 고려동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만의 문화유산이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만의 아까 멋진 정치도 좀 이렇게 흠뻑 좀 이렇게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언제라도 오시면 여기 좀 맛있는 백년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차가 모자라. 오시면 좋죠. 네. 저희 고려동이 한 가문의 고려동이지만 우리 선조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절과 또 이 농촌에 대한 사랑, 충농에 대한 사랑, 효의 사랑이 있는 이곳을 일반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그런 정신을 느끼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집의 주 메뉴가 전복 비빔밥하고 전복 석쇠 불고기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전복 비빔밥을 한번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전복 비빔밥 좀 주세요. 네. 예. 내륙지방 하만의 웬 전복 비빔밥인가 했더니 이 메뉴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제가 모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정착하신 모은 이호 할아버지의 식구대입니다. 아, 복장이랑 우물에서 예, 그 전복이 나왔다는 그 유래를 듣고 예, 예. 제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야말로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지요. 전복 양념장과 슥슥 비벼 한 숟갈 크게 뜨니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예상하고 다르게 약간 그 초무침 맛이 나요. 새콤합니다, 새콤한. 독특한 맛이에요. 약간 그 우리가 식혜라 그러죠. 삭힌 그 뭐 음식을요. 그런 좀 그런 특유의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예. 고소하게 무쳐낸 나물과 새콤달콤한 전복 양념장의 조화.
고려동을 닮은 듯 정갈한 한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편리해지니까 옛것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600년 동안이나 선조들의 유언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감동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충절이 스며 있는 고려동 유적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쉽고 빠르게 변하는 요즘, 제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있는 함안 고려동 유적지. 올곧은 신념과 충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었습니다.